우리는 지금 역사의 분기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통한 평화나 다자 외교를 꿈꾸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사건입니다. 알리 하메네이의 죽음은 우연도 아니고 충동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에 기반한 현실주의 세계 질서와 국가 역량의 공허함을 종교 교리로 덮으려는 낡은 체제 사이의 충돌이 낳은 수학적으로 정확한 결과입니다. 혁명수비대 아이악시라는 난폭한 세력을 가진 반석처럼 견고하다고 여겨지던 체제가 어떻게 단 하룻밤 만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테헤란의 반공망과 억지력에 대한 선전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닐까요? 잔혹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한 국가는 이웃 국가를 위협하고 공포로 국민의 충성을 유지하는 방식만으로는 결코 존속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절대적인 권능을 부여한 지도자가 진정한 번영과 안보를 가져오는 데 실패할 때 바로 그 절대성이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말레이시아 총리가 내놓은 반응을 보십시오. 조건 없는 규탄이 지정하게 체스판에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늑대들의 세계에서 변방의 외침은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진짜 권력은 감정적인 성명서가 아니라 적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하메네이는 독재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화를 믿었습니다. 미국이 헤즈볼라나 후티의 대리 공격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호랑이가 진짜로 손을 쓸 때는 작은 말들을 가지고 놀지 않고 조종자의 머리를 물어뜯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여러 차례 경고해온 내부 붕괴입니다. 이란의 엘리트 계층이 그들의 최고 지도자가 사격 표적처럼 너무도 쉽게 제거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체제에 대한 믿음은 즉시 사라집니다. 명확한 승계 구조도 없이 한 노인의 개인적 권위에만 의존해온 체제는 머리가 잘려나가는 순간 바로 권력 공백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약시 장성들이 영혼 없는 시체를 위해 마지막 숨까지 싸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재산과 목숨을 보전할지를 계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튼튼한 국가 역량이라는 기반이 없는 권력의 본질입니다. 에픽 퓨리는 단순한 공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지배에 대한 강의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제공한 S-300, S-400과 같은 유명한 방공 시스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림자들이 테헤란 상공에 침투할 때 왜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답은 아주 단순하지만 러시아 무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쓰라립니다. 인공지능과 고정밀 무기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과 나머지 세계의 격차는 몇 년이 아니라 몇 세대입니다. 불가침이라고 찬양받던 이란의 방공체계는 실상 최신 전자전 방식 앞에서 썩어버린 그물에 불과했습니다. 에픽 퓨리는 수천 발의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도 적이 발사하기 전에 그 적을 볼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한 수술을 수행했고 30분도 되지 않아 조기경보 레이더 전체를 무력화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늘 강조해온 절대적 기술 우위입니다. 하늘과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상대의 운명을 지배합니다. 전술을 더 자세히 분석해봅시다. 이것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과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정교한 결합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처럼 무차별 폭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메네이가 숨어있는 정확한 좌표만 찾아낸 뒤 수백 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강철의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테헤란은 아직도 지하 깊숙한 벙커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까? 새로운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에는 미국이 당신의 존재를 세계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안전한 장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의 힘의 핵무기로 도전하려는 모든 국가에게도 냉혹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의 제재를 견디고 수십억 달러를 써가며 핵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결국 정밀 공습에 의해
체계적으로 평탄화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이 열정이나 이념만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는 잔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과학과 경제, 그리고 전략적 통찰이라는 기반을 요구합니다. 폐쇄된 독재 체제는 결코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3차 걸프전의 시나리오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지상전이 아니라 상대의 조직적 저항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치명적인 참수 타격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꿈꾸는 자들이 애써 외면하는 지정학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는 것은 실상 기생 네트워크에 불과합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민병대들은 독립적으로 이상을 위해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두뇌가 테헤란에 있는 거대한 문어의 촉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뇌가 정밀한 수술 타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촉수들이 계속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리 권력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략적 지시와 재정 자원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단지 정신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레반트와 홍해로 전달되는 한 발의 탄환까지 승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석유 자금줄을 조르고 지휘 중심부를 제거하는 순간 저항의 축은 즉시 뇌사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헤즈볼라는 수만 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 식량이 남아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발사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자기들의 주인이 수도 한복판에서 스스로를 지킬 능력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 누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목숨을 걸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념의 강요 위에 세워진 동맹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나는 국제정치에서 오직 현실의 힘만이 목소리를 가진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후티 같은 집단이 오랫동안 홍해를 휘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이란이라는 방패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방패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여러분은 대규모 탈주와 내부 분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역 지휘관들은 도망칠 길을 찾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소련 붕괴 뒤 위성국들이 무너졌던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도미노 시나리오가 중동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공황은 테헤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베이루트의 참호와 예멘의 은신처를 타고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서방의 많은 관찰자들이 이란 혁명 수비대를 순수한 군대로만 보는 것은 흔한 오류입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IRGC는 경제제국이며 국가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무장재벌 집단입니다. 유일한 균형추였던 알리 하메네이가 사라지는 순간 강철처럼 보이던 구조는 내부에서부터 녹슬고 부서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앙집권적 독재체제에는 명확한 승계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고 권력은 언제나 의심과 분열을 동반합니다. 이제 테헤란의 빈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생사를 건 전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항구와 유전, 통신 기업을 나누어 지배해온 IRGC 장성들은 누구에게도 쉽게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내가 당신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정작 이 체제는 최고 지도자조차 지켜내지 못했는데 말이다. 이것이 내부 붕괴의 시작입니다. 미국과의 자살적 대결을 계속하려는 강경파와 거대한 약탈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항복하려는 현실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내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체제에서의 충성은 조건부 충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식이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순간 쥐들이 가장 먼저 떠납니다. IRGC가 서로의 등에 총을 겨누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제재로 굶주리는 민중의 봉기를 진압할 권위가 과연 남아있겠습니까? 이란 국영방송의 단결 선언을 순진하게 믿지 마십시오.
현실은 사담 후세인 이후의 이라크와 비슷한 시나리오가 어렴풋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통제할 사람이 사라진 거대한 무기고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할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자기 파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모든 영토를 점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휘 능력만 파괴한 뒤 권력의 자연 법칙이 나머지를 끝내도록 두면 됩니다. 스스로를 수정할 능력이 없고 두뇌가 잘린 체제는 결국 내부 부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수십 년 동안 분석해온 권력의 역사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테헤란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지역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독재의 요새들을 뿌리째 흔드는 지진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왜 크렘린은 유난히 침묵했습니까? 왜 베이징은 영혼 없는 외교 성명만 내놓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왜 김정은은 갑자기 공개 행사에서 사라졌습니까? 답은 본능적 공포에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에픽퓨리가 새로운 선례를 세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면책 시대는 끝났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촘촘한 방어 체계의 한가운데서 최고 지도자를 제거할 수 있다면 평양의 어떤 벙커도 모스크바의 어떤 궁전도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유사성을 보지 못합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낡은 무기로 수렁에 빠져 있고 중국은 중앙군사위원회 내부 균열에 직면해 있으며 북한은 장마당의 부상으로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하메네이의 죽음은 현실의 악몽입니다. 북한과 이란은 오랫동안 미사일과 핵기술 개발에서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테헤란이라는 형제 국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지는 것을 본 순간 김정은은 잔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의 핵 장난감은 정말 생명을 지켜주는 카드입니까? 아니면 미국이 유사한 참수 작전을 수행하게 만드는 핑계에 불과합니까? 나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억지력은 적이 당신이 살아남아 보복할 수 있다고 믿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술이 몇 분 만에 반격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면 핵억지에 관한 모든 이론은 무의미해집니다. 이란의 붕괴는 반서방 동맹이라는 허망한 약속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많은 탁상 분석가들은 미국의 약화를 떠들어 왔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방향을 잡지 못하는 다극 세계를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에픽퓨리는 그런 공상적 이론에 차가운 물을 끼얹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은 이것입니다. 세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질서는 약한 다자 조약이 아니라 미국의 절대적 권력 확인으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쇠퇴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더 강하고 더 현실적인 팍스 아메리카나를 재건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미국은 왜 지금 이 시점을 선택했을까요? 관용과 맹목적 세계화에 기반한 옛세계 질서가 끝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주의 전략가들의 시각에서 오늘의 미국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에너지 흐름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통제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평탄화하고 테헤란 지도부를 제거한 것은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규칙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파괴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지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란을 무력화함으로써 미국은 간접적으로 중국의 석유 생명선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의 체크메이트입니다. 중동에 석유가 없으면 베이징의 산업기계 전체가 멈춰 설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말이 아니라 상대의 목을 쥐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는 핵심 기술과 에너지 자립을 쥔 국가들에 의해 형성될 것입니다. 낡은 이념이나 기반 없는 군사적 공격성에 의존하는 실체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쓸려 나갈 것입니다. 하메네이의 죽음은 오랜 불안정의 장에 마침표를 찍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현실의 힘이 국제관계의 모든 가치를 다시 정의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누가 진짜로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까?